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이 채널은 그 흐름을 추적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세계의 돈은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0.25% 인하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주식, 부동산, 환율, 우리의 월급과 대출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대한 파도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신호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누군가는 이미 그 전에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내리면 주식 오르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싸지면 기업은 숨통이 트이고 투자는 늘어납니다. 그 기대감이 먼저 시장을 밀어올리죠. 문제는 금리를 내리는 이유입니다. 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라서가 아니라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40대 직장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간 높은 금리를 버팀목 삼아 예금의 자산을 묶어두었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답이다라고 믿었죠. 변동성 큰 시장에서 버티는 대신 확정 이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계산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반면 머릿속 한편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리를 내릴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 아닐까요? 시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는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주식시장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특히 성장주는 더 민감합니다. 그는 그동안 위험하다며 멀리했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히려 조심하던 선택이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의 높은 금리를 주던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예금만 바라보다가 채권 ETF가 이미 상승한 뒤에야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장은 늘 선반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몸으로 배우게 된 셈이죠. 타이밍은 뉴스가 아니라 기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환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의 매력은 약해질 수 있고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이동합니다. 그 결과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해외 자산 비중이 높았기에 환율 변동에 수익률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금리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수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이 선명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매수 심리가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면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상승장인가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별의 문제였고 유동성의 방향을 읽는 싸움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심리입니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기대가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실적과 경기 지표가 냉정하게 평가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죠. 그는 처음엔 흥분했고 곧 신중해졌습니다. 같은 뉴스라도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모두 투자하지도 그대로 묶어두지도 않았습니다. 성장주, 배당주, 채권을 나누고 환율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 진행, 마무리되는 단계마다 시장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순한 낙관도 비관도 아닌 구조를 보려는 태도가 생긴 것이죠. 사실 금리 인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한 번의 인하가 끝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에 기업 실적, 소비 심리, 실업률이 얽혀 복잡한 그림을 만듭니다. 그는 더 이상 오르냐 내리냐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결정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는 세계 자금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신호입니다.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움직이고 대출 전략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크게 벌어집니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과 대응 속도에서 갈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다음 단계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금리 인하를 단순한 호재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는 날 뉴스 자막 한 줄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숨은 신호를 읽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